장례식장 입구에 선 한 남자. 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이름.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습니다. 68살의 남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용한 빈소에서 들려온 목소리. 여보, 왜 이제 와요? 이혼한 지 15년. 그녀는 어떻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8살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을 준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25살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4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살.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아내 수진이 있었습니다. 28살에 만나 결혼한 수진.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은 밝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니던 연인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서 꾸며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퇴근하는 준호를 현관에서 맞아주었고 밤에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준호의 직급이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았지만 준호는 피곤하다며 말없이 밥을 먹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 둘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공원이라도 갈까요?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여전히 차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결혼 25년째 되던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뭐해?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저 보여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아세요? 당연히 알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전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혼자서 무섭고 외로웠어요. 근데 당신한테 전화 안 했어요. 전화해도 안 받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오늘 하루 당신 생각했어요.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아세요? 한 번이요. 딱 한 번.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이혼하고 싶어요. 준호는 잠이 확 깼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20년 생각한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 집도 차도 다 자기가 번 돈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전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아내예요. 당신 곁에 있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전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손잡고 산책하고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다음 날 수지는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화가 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3살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주말에는 골프를 쳤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준호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승진 축하 모임에서 후배가 물었습니다. 상무님, 와이프분은 안 오세요? 우리 이혼했어. 자리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준호는 웃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 불 꺼진 주방, 아무도 없는 침실. 10년째 되던 해 준호는 65살이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이었습니다. 이제 매일이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렇게 1년에 몇 번 얼굴을 봤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68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몸에 배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준호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수진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수진이 아기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간 날. 하지만 이 사진부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결혼 10년 기념 사진. 수진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미소가 없었습니다. 결혼 20년 기념 사진. 수진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아들 대학 졸업식 날. 수진은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처음에는 밝게 웃던 그녀가 점점 지쳐갔다는 것을.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 생각만 났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나 지났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준호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준호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폐암이었어. 1년 전부터 투병하셨대. 우리한테도 말 안 하셨어. 딸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빠 얘기하셨어. 아빠는 잘 지내냐고. 아빠가 외롭진 않냐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야? 서울대병원 뒤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이야. 내일 오후 2시에 발인이야. 전화를 끊고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그는 15년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오후 1시 준호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수진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보였습니다. 고인 박수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야 했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친척들과 수진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났습니다.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움,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속으로 몇 번이나 속삭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한테 줄 게 있대. 딸이 조심스럽게 낡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병원에서 녹음하신 거야. 아빠가 장례식에 오면 꼭 들려달라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와요? 준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었어요. 수진이 기침을 했습니다. 한참을 기침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당신과 더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전 당신 옆에 있고 싶었어요. 진짜 옆에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그런 옆. 당신이 힘들 때 안아주고 싶었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안 봤어요. 준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잘 지내나, 밥은 제대로 먹나.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연락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요. 제일 먼저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무섭다고, 외롭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15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아프다고 연락하는 건 비겁한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연락했어야지.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 받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당신 생각했어요. 당신도 언젠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혼자 아프면 얼마나 외로울까?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남겨요. 당신이 제 장례식에 올 거라는 걸 아니까요. 우리가 이혼했어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준호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말할게요.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비록 끝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첫 집을 장만했을 때, 사소한 일상들. 전 그것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준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더라도, 누군가를 만나시더라도, 제발 외롭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사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 아이들한테도 자주 연락하고요. 수진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돈을 버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전 함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달랐을 뿐이에요. 녹음기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사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혼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안녕. 여보. 녹음이 끝났습니다. 빈손은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정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너무 늦었지.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 고마워. 2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그걸 몰랐어. 미안해. 준호는 손을 모았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수진아, 편히 쉬어. 그리고 나 이제 잘 살아볼게. 약속할게. 준호는 일어나서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장례식이 끝나고 준호는 딸, 아들과 함께 병원 옆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자기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으니까 아빠한테 연락하는 건 옳지 않다고.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많이 아파하셨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다 내 탓이야. 아들이 아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도 행복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셨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딸에게 먼저 연락해서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아들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우고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수진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볼게. 고마워, 수진아. 준호는 수진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오늘 하자. 준호는 매일 그 메모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한 달 후, 준호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많이 밝아지셨네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도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가끔 수진이 그리웠습니다. 그럴 때면 거실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잘 살고 있어. 나중에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해볼게. 약속할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삶은 짧다는 것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후회 없이 외롭지 않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존재를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준호처럼 우리는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진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이 언젠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